36번 A는 1, 2, 3, 4, 5, 6, 7의 부분집합 중에서 1, 2가 모두 들어있는 집합의 원소의 총합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자, 일단 집합이 몇 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집합이 몇 개 있는가? 자, 그러면 원래 총 부분집합은 2의 7제곱이잖아요. 그런데 1, 2, 두 개가 들어있어야 돼. 그러면 그 개수만큼을 지수에서 빼죠. 그래서 2의 5제곱. 그래서 총 3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32개에는 1, 2가 들어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 32개 중에서 3이 있는 부분집합은 몇 개일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자. 3이 있는. 그러면 지금 1도 있고 2도 있고 그리고 3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2의 4제곱 16개가 돼요. 자, 4가 있는 부분집합도 생각을 해보면 1, 2는 있고 그리고 또 4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2의 7 마이너스 3제곱 그래서 2의 4제곱이 돼서 16개야. 5가 있는 자, 이것도 1, 2가 있고 그리고 또 5가 있는 애요. 그래서 2의 7 마이너스 3제곱이라서 2의 4제곱이니까 16개가 되고 6이 있는 부분집합도 16개 7이 있는 부분집합도 16개가 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1과 2는 32개가 있는 거고 1, 2는 32개 그리고 나머지 3, 4, 5, 6, 7은 16개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소의 총합은 1 더하기 2는 곱하기 32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3, 4, 5, 6, 7은 곱하기 16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야. 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면 자, 3 곱하기 32니까 96이 나오고요. 자, 이거는 3, 7 다음에 10, 4, 6도 10이죠. 그래서 25 곱하기 16이 돼요. 그럼 이게 25 곱하기 4니까, 4 곱하기 4니까 400이 돼서 496. 이렇게 답을 구합니다. 38번. 집합 S는 1부터 10까지고요.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해서 A는 1, 2, 3, 4, B는 1, 3, 4, 5, 7, 9. 그런데 A 교집합 C하고 B 교집합 C가 같아요. 이거를 만족시키는 집합 C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A하고 B의 공통인 게 뭔지를 봅시다. A하고 B의 공통인 거. 네, 그러면 1, 3, 4가 공통이지. 네, 1, 3, 4가 공통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A하고 B를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이런 식이죠. 공통은 1, 3, 4고 그리고 A 쪽에는 2가 있고 B 쪽에는 1, 3, 4 빼고 5, 7, 9가 있어요. 그런데 A하고 C를 교집합을 시키든 B하고 C를 교집합을 시키든 이게 변동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됐다는 얘기일까요? 만약에 C에 2가 있었다고 해봐. 그죠? C에 2가 있었다면 그러면 A하고 C하고 교집합을 시키면 2가 있을 텐데 B에는 2가 없었으니까 B하고 C하고 교집합을 시키면 2가 없단 얘기야. 그러면 A 교집합 C랑 B 교집합 C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C에 5가 있었다고 해봐. 그러면 B하고 교집합을 시키면 5가 있을 텐데 A하고 교집합을 시키면 5가 생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C는 A에만 있거나 B에만 있는 것은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C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2579가 없는 부분집합이야. 예,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예. 134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134는 A에도 있고 B에도 있기 때문에 그걸 C가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교집합시키는데 공통으로 다 같이 드러난단 말이지. 네. 그래서 A에만 있거나 B에만 있는 것을 C가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예. 그러면 A 교집합하고 B 교집합할 때 그게 같아지지를 않아요. 자, 그래서 C는 2579가 없는 부분집합이니까 총 부분집합은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인 거죠. S의 부분집합. 그래서 2의 10제곱에서 2579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지수에서 4를 빼면 2의 6제곱이 돼서 답은 64개가 되겠어요. 4번이네. 자, 39번. 집합 A에 대해서 집합 PA는 X의 부분집합 X로 이루어진 집합이네. 예. 자, 그래서 PA는 뭐냐면 A의 부분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을 다시 원소로 갖는 집합, 이런 집합을 우리가 멱집합이라고 해요. 멱집합. 부분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 자, 그럴 때 항상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PA는 PB의 부분집합이다. 네. 그러니까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A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들은 B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에 다 포함된다는 얘기야. 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자, A 교집합 B의 멱집합은 A의 멱집합, 교집합 B의 멱집합하고 같다. 네. 그렇죠. A 교집합 B로 만들 수 있는 A 교집합 B의 원소들로 다시 만드는 그 부분집합들을 하고 A의 부분집합하고 B의 부분집합의 교집합은 이건 같습니다. 네, 이건 맞고요. 자, 디귿 A 합집합 B의 멱집합은 PA 합집합 P 여기 지금 P가 빠졌네. PB하고 같다. 자, 이거는 지금 틀렸어요.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A가 1이고 B가 2라고 해보자. 그러면 A 합집합 B는 1, 2가 되니까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은 공집합 1, 2, 1, 2 이렇게 돼요. 근데 A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은 공집합 1이고요. B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은 공집합 2예요. 그래서 이거를 합집합을 시킨다고 해서 이게 나오지 않아요. 네.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답이 2번이 됩니다. 자, 40번. 전체 집합의 원소는 120개, A는 65, B는 72 이렇게 될 때 N B차 집합 A 마이너스 N B의 여집합 차집합 A의 최대 최소값의 합을 구하시오. 자, 이걸 정리를 좀 합시다. 그러면 N B 여집합 차집합 A는 B 여집합 차집합 A는 B 여집합 조집합 A의 여집합이니까 B 합집합 A의 여집합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N B 차집합 A 마이너스 N 자, 그럼 이거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써도 되죠. A 합집합 B의 여집합. 자, 이것의 최대 최소의 합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벤 다이그램을 그려봐야 돼. 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지금 120이고 A가 65
그리고 B가 70이에요. 자, 그럼 지금 B차집합 A라고 하는 거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리고 A 합집합 B 여집합은 여기 이제 바깥 부분이야. 바깥 부분. 그러면 지금 여기 이 부분에서 여기를 뺐을 때 최대 최소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런 유형의 최대 최소는 결국은 이 교집합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집합이 가장 클 때 하고 가장 작을 때 이걸 조사를 해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A 교집합 B가 가장 클 때, 자, 이것의 범위 가장 클 때는 A가 완전히 들어갈 때지. 이때는 여기가 이제 65, 최대값은 65가 돼. 자, 그럼 최소값은 얼마가 되느냐? 이게 가장 밖으로 나올 때지. 가장 밖으로 나올 때는 65에서 72를 더한 다음에 120을 뺀 게 이 교집합 부분의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37에서 120을 빼니까 17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최대일 때하고 최소일 때 지금 여기 이 B차집합 A하고 여기 밖에 하고 이걸 각각 계산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어, 교집합이 최대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교집합이 최대일 때, 자, 그래서 NA 교집합 B가 65일 때는 B차집합 A는 65가 다 들어왔기 때문에 7이 됩니다. 그리고 A 합집합 B는 지금 65가 전부 72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20에서 72를 뺀 전체가 밖에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이게 48이 돼요. 그러면 이게 바로 최소값이 되겠네. 그렇죠? 자, 이제 최대값은 A 교집합 B가 가장 작을 때, 이게 17일 때, 그러면 B차집합 A는 어떻게 되냐면 72에서 17을 빼요. 그러면은 55가 나오겠지. 55가 되고 그때는 이제 이 A합 집합 B가 전체를 다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그 여집합 부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0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최대값이야. 그러면 최소값은 마이너스 41이 되고 최대값은 55가 되는 거죠. 따라서 최대 최소의 합을 구하면 14가 나온다.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금 이 B차집합 A라거나 A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거나 이거를 뭐 따로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이 A 교집합 B의 최대 최소에 따라서 요 1번, 2번 요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A 교집합 B의 최대일 때, 최소일 때 이렇게 나눠 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42번. 두 직선이 수직이 되도록 A, B의 값을 정할 때 3A 플러스 4B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이거는 지금 두 직선이 수직이 될 조건 문제죠. 그러면 두 직선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과 A 다시 X 플러스 B 다시 Y 플러스 C 다시는 0 이렇게 될 때 두 직선이 수직일 조건은 AA 다시 플러스 BB 다시가 0이다. 수직일 조건 식이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 플러스 B 플러스 1, B 마이너스 1 이게 0이다. 이게 수직일 조건 식이에요. 그럼 이거를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2가 나옵니다.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2일 때 3a 플러스 4b의 최대값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제 코시 슈바르츠로 가면 되겠네.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바로 앞에 있고 이거는 3a 플러스 4b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죠. 그러면 여기 괄호에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이게 나와야 되겠네. 그러면 이거는 25 곱하기 2가 되니까 그래서 3a 플러스 4b의 제곱이 50보다 작거나 같죠. 그러면 3a 플러스 4b는 풀마 루트 50이 되니까 5 루트 2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5 루트 2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최대값은 5 루트 2가 되겠네요. 답이 5번이네. 자, 43번. PQR의 최소값을 PQR이라고 할 때 P 플러스 Q 플러스 R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각각의 이제 최소값을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P부터 계산을 해보면 이건 이제 괄호 2개짜리니까 전개하고 산술기하를 쓰는 거야. 자, 전개를 하면 3 플러스 B분의 4A 플러스 A분의 9B 플러스 12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B분의 4A 플러스 A분의 9B 플러스 15인데 이제 산술기가 들어갑니다. 이게 두 수예요. 두 수를 더한 것은 두 수를 곱해서 루트를 씌워서 2를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죠. 그리고 15는 별도 계산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정리하면 BBAA 약분돼서 4, 9, 36. 그러면 루트 36이니까 6이 나오겠지. 그래서 6이 12 플러스 15니까 27. 그래서 27 이상이기 때문에 최소값은 27이 됩니다. 자, 이제 Q를 계산을 해보자. Q. Q는 어떻게 하느냐. 자, 분모가 A 플러스 1이니까 A 플러스 1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식을 A 플러스 1 플러스 A 플러스 1분의 4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줄 수 있지?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A 플러스 1과 A 플러스 1분의 4 이게 이제 두 수야. 그래서 두 수를 더한 것은 두 수를 곱해서 루트를 씌워서 2를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죠. 마이너스 1은 별도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럼 A 플러스 1이 약분되면 루트 4, 루트 4는 2니까 4 마이너스 1이 돼서 3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값이 3이 된다. 자, 이제 R을 한번 풀어봅시다. R. 네. 자, R은 어떻게 푸냐면 분모는 C로 묶어주세요. 그러면 A 플러스 B, C 이렇게 되겠고 분자는 이제 이 A 플러스 B를 묶어주세요. 3으로. 그래서 3 가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분자를 이제 전개를 해줍니다. 그러면 A 플러스 B C분의 9 A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6 A 플러스 B C 그리고 플러스 C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분모를 각각 다 분리를 시켜서 써요. 이 분자가 지금 세 개의 항으로 되어 있으니까 각각 분리를 시켜서 쓰면은 먼저 첫 번째 9a 플러스 b 제곱에 대해서는 a 플러스 bc분의 9a 플러스 b 제곱하면 a 플러스 b가 하나 약분되니까 c분의 9a 플러스 b가 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6a 플러스 bc는 a 플러스 bc로 약분되니까 6이 남고요. 마지막은 C로 약분을 하면 A 플러스 B분의 C가 남습니다. 그러면 이 C분의 9A 플러스 B하고 A 플러스 B분의 C 이게 바로 두 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수를 더한 것은 두 수를 곱해서 곱하죠.
루트를 씌워서 2를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고 6은 별도 계산이다.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해주면 자, CA 플러스 B 약분되니까 루트 9, 루트 9는 3이잖아. 그러면 6 플러스 6이 돼서 12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27과 3과 12를 더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P 플러스 Q 플러스 R을 다 더하면은 42가 나온다. 그래서 답이 3번이네. 자, 44번. 조건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거. 그러면은 PQ가 이렇게 있을 때 필요 조건은 돼요. 그러면 Q에서 P로 날라오는 것은 되는데 충분은 아니니까 P에서 Q로는 못 가는 거를 찾아라. 지금 이거야. 자, 그러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든지 또는 Y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더하면은 2보다 크거나 같은 건가요? 이 또는이 들어가면 둘 중에 한쪽만 1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양쪽이 아니라. 그러면은 1, 0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 나오죠. P에서 Q로는 못 갑니다. 그러면 Q에서 P로는 어떤 두 수를 더해서 2 이상이면 둘 중에 하나는 1 이상이다. 이거는 맞는 얘기죠. 이거는 우리가 찾고 있는 거네요. 기억은 우리가 찾고 있는 거고. 자, 니은을 봅시다. x제곱 더하기 절대값 y가 0이 됐어요. 그러면 제곱이나 절대값이나 0 이상인 거야. 음수가 나오질 않아요. 근데 0 이상인 걸 더했는데 0인 것은 원래 두 수가 0이었던 거야. 네, 그래서 x도 0이고 y도 0이다. 자, 이거는 p에서 q로 가는 게 맞네요. 그리고 또 q에서 p로 가는 것도 맞습니다. 둘 다 0이면 0 나오잖아. 이거는 우리가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는 p에서 q로는 못 가는 걸 찾아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디귿을 보도록 합시다. xy 플러스 yz 플러스 zx가 0 이상이면 절대값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 플러스 절대값 z랑 같은 건가요? 이 q가 있잖아.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 플러스 z가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 플러스 절대값 z가 이게 성립이 안 되려면 x, y, z 중에 부호가 다른 수가 들어있으면 성립이 안 됩니다. 부호가 다른 수가 들어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전부 음수거나 그러니까 이게 어떤 조건이 성립이 돼야 되냐면 전부 0 이상이거나 전부 0 이하거나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0은 있어도 되는데 양과 음이 섞여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Q가 성립할 조건, Q가 성립할 조건이 x 0 이상, y 0 이상, z 0 이상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x 0이야, y 0이야, z 0이야. 이렇게 돼야 돼요. 음. 그러면 이제 P에서 Q로 가는데 성립이 안 되는 걸 찾으려면 자, x는 5, y는 2, z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P가 어떻게 되냐면 xy 10이죠. yz 마이너스 2, zx 마이너스 5. 그러면 이거는 양수예요. 그러면 P는 성립을 시킵니다. 그런데 Q에 가서는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P에서 Q로는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Q에서 P로 가는 것은 어떠냐? 그러면 이제 어, 전부 0이거나 아니면은 부호가 같아. 그러니까 만약에 전부 양수다. 그러면 양수 나오겠지. 전부 음수다. 그래도 양수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Q에서 P로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찾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찾고 있는 것은 기억, 디귿, 답이 3번이 됩니다. 45번 청원 요구는
벽골 주말 농장에 두 개의 정사각형 모양의 밭에 배추와 무를 나눠 심어 수확한 후 판매하여 그 이익금을 기부하는데 배추와 무를 판매하여 얻은 이익금은 각 밭의 한 변의 길이에 비례하고 자, 이익금이 변의 길이에 비례합니다. 변의 길이에 비례하고 넓이가 1제곱미터인 밭에서 얻은 배추와 무의 이익금은 각각 4,000원과 3,000원이야. 두 정사각형 모양의 밭의 넓이의 합이 100제곱미터일 때 최대 이익금을 구하시오. 자, 두 정사각형 모양의 밭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변은 A라고 하고 한 변은 B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밭의 넓이의 합이 100이기 때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00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익금이 한 변의 길이에 비례를 해요.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1일 때 지금 4,000원하고 3,000원이니까 여기서 이익금은 한 변의 길이에 비례하기 때문에 4,000A 여기는 3,000B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4,000A 플러스 3,000B의 최대 이익금을 구해주면 돼요. 근데 이제 4,000, 3,000으로 계산을 하면은 그 숫자가 너무 커져서 복잡하니까 그냥 단위를 1,000으로 하고 그래서 4A, 3B로 합시다. 그래서 4A 플러스 3B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이런 문제예요. 그러면 이거는 콧이 슈바르츠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있고 여기에 뭐가 있고 이거는 4A 플러스 3B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게 빈칸에 4의 제곱, 3의 제곱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25 곱하기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00이잖아요. 100. 자, 이게 4a 플러스 3b의 제곱보다 크가 같다. 그러면 4a 플러스 3b의 제곱이 250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자, 그러면 4a 플러스 3b는 50 마이너스 50 이상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최대 이익금은 50 뒤에 1,000원이 붙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자, 46번. 다음 식에 대해서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 2x제곱을 x제곱 더하기 x제곱 바꿔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4x 그리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리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분의 25 자,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x제곱 마이너스 4x에는 플러스 4를 해주고 그리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에는 플러스 1을 해주고 그리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분의 25 그리고 지금 추가로 들어온 게 플러스 5만큼 들어왔으니까 뒤에다가 마이너스 5를 해준단 말이지. 자, 그러면 이거를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분의 25 마이너스 5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럼 이제 요 두 개를 가지고 산술 기하 평균을 쓰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는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일단 이 두 식에 집중을 해보면 두 식을 더해서 곱해서 루트를 씌워서 2를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고 나머지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5는 별도로 계산을 해준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약분시켜가지고 루트 25가 나오니까 그러면은 얘는 이제 2, 5, 10 이렇게 나오겠고, 그리고 여기서 x가 2이면 최소값 마이너스 5가 나오잖아.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5가 돼. 자, 그래가지고 여기가 5가 나와. 그래서 이제 이게 x는 2일 때 바로 최소가 된다 이 말이야. 음. 이제 y 값은 뭐 따로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어쨌든 산술기하 평균하고 2차 함수의 최소값 문제하고 이게 이제 결합된 거야. 예, 그래서 답은 5가 됩니다. 5번이네. 48번. mn이 10보다 작은 자연수일 때 두 조건에 대해서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도록 m,n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그 pq 부등식을 각각 풀어봅니다. 그래서 p를 풀어보면 x-m이 6보다 작고 마이너스 6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x는 m 플러스 6보다 작고 m 마이너스 6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자, q를 풀어보면 x 마이너스 4가 m보다 작고 마이너스 m보다 크다. 그래서 전부 4를 더해주면 4 플러스 m보다 작고 4 마이너스 m보다 크다 이렇게 돼요. 근데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하는 것은 P이면 Q가 성립이 된다는 얘기고 이러한 포함관계가 성립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수직선에다 그려보면 이제 P가 Q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P M-6보다 크고 M 플러스 6보다 작다. 요게 P인데 요게 Q 4 마이너스 M보다 크고 4 플러스 N보다 작다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4-n과 n-6을 비교해보면 4-n이 n-6보다 작죠. 그런데 양쪽 경계의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등호를 써줍니다. 그 다음에 n 플러스 6과 4 플러스 n을 비교하면 n 플러스 6이 더 작거나 같아야 되겠어요. 그럼 이 식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n 플러스 n은 10 이상이고 n-n은 마이너스 2 이하. 자, 이렇게 두 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순서쌍을 mn에다가 1부터 차례로 대입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m에 1을 넣었다고 해보자. m이 1일 때 그러면 n은 3 이상이 돼야 되겠지. 음. 자, 그런데 여기 m에 1을 넣으면 n에 넣을 수 있는 수는 9밖에 없어요. mn이 10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1부터 9까지 나와야 돼. 그러면 m이 1이면 n은 9. 자, 이렇게만 되는 거야. 자, 이제 m이 2라고 해봐. m이 2면 n은 4 이상이 돼야 돼. 4, 5, 6, 7, 8, 9. 그러면 여기에서 m이 2가 되면 n이 될 수 있는 수는 8, 9가 되겠죠. 그래서 m이 2면 n은 8, 9. 자, m이 3일 때 m이 3이면 여기는 5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면 m이 3일 때 7, 8, 9가 되겠지. 7, 8, 9가 됩니다. 자, m이 4가 되면 여기는 6 이상이 돼야 돼. m이 4면 n은 6 이상 이렇게 돼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m이 4면은 6, 7, 8, 9가 되죠. 자, 이제 m이 5면 n은 7 이상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은 m 더하기 n이 10 이상인 것은 이제 7 이상이 돼야 되니까 7, 8, 9를 쓸 수 있겠지. m이 6이면 8, 9, m이 7이면 9. 그리고 m이 8일 때는 이제 10 이상이 돼야 되는데
10은 쓸 수가 없으니까 요게 다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개수를 계산을 해보면 1개, 2개, 3개, 4개, 그리고 다시 3개, 2개, 1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1, 2, 3, 4를 더한 거니까 이게 10개, 그리고 여기가 6개란 말이야. 자, 그래서 총 16개가 되겠다. 답이 1번이네. 자, 49번. 다음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LMN에 대해서 다음 값의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자, 그러면 어, 지금 세 변의 길이를 LMN이라고 했잖아요. 삼각형은 가장 긴 변이라도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작아요. 그러니까 L이 가장 길다고 해도 M 더하기 N을 하면 L보다 더 크단 말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L 플러스 M 플러스 N, L 마이너스 M 플러스 N. 그러니까 두 개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전부 양수가 나옵니다. 두 개 더한 것은 하나보다는 항상 크니까.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는 모두 양수이다. 그래서 가에는 양수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L 더하기 M 더하기 N이랑 그다음에 이 분수를 이제 서로 곱하게 됐는데 지금 마이너스 L 플러스 M 플러스 N은 알파, 그리고 L 마이너스 M 플러스 N은 베타, 그리고 L 플러스 M 마이너스 N은 감마. 그러면 이거를 각각 더하면요. L 하나 없어지고 M도 없어지고 N도 하나씩 없어지기 때문에 L 더하기 M 더하기 N이 남는데 이거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랑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에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요게 이제 나에 들어갈 식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그리고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 플러스 감마분의 1. 자, 그러면 어, 이거는 이제 3개짜리 지금 산술 기하 평균 문제야.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세제곱근 알파 베타 감마보다 크거나 같고 또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은 세제곱근 알파분의 1 곱하기 베타분의 1 곱하기 감마분의 1. 자, 이것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이렇게 곱해주면 세제곱근 1이 돼서 그냥 1. 앞에 이제 3을 곱해줘야지, 3. 그래서 이게 9가 나옵니다, 9. 그래서 등호는 알파, 베타, 감마가 모두 같을 때 성립하지. 따라서 최소값은 9이다. 자, 이렇게 빈칸을 채워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가에는 양수. 그래서 첫 번째는 양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에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자, 이렇게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다에는 9고, 알파, 베타, 감마는 같다. 답이 2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산술 기하 평균 문제에서 우리가 그 두 수를 더한 것은 두 수를 곱해서 루트를 씌워서 2를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요거는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거는 3개짜리를 또 알고 있어라 이런 말이야. 그러면 3개짜리는 3개를 더한 것은 3개를 곱해서 세제곱근을 붙여서 3을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이제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푼 것이다. 자, 50번 양수 x에 대해서 y는 x-2x분의 1, 4x분의 1 마이너스 8x는 x는 a일 때 최대값 m을 갖는다. a 플러스 m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y를 전개를 해봅시다. y를 전개를 하면은
4분의 1 마이너스 8x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8x 제곱분의 1 그리고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가로 8x 제곱 플러스 8x 제곱분의 1 플러스 4분의 17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 8x 제곱 더하기 8x 제곱분의 1에다가 이제 산술기하 평면을 쓰는 건데, 이건 이제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부동과 이제 바뀐다는 얘기죠. 원래 두 수를 더한 것은 두 수를 곱해서 루트를 씌워서 2를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여기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부동의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야. 그리고 플러스 4분의 17은 별도 계산. 그러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다 약분돼 가지고 마이너스 2 플러스 4분의 17이 되니까 4분의 9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y는 4분의 9 이하란 얘기야. 그렇죠? 여기 4분의 9 이하. 그래서 최대값은 4분의 9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의 a는 뭐냐? 투수가 같을 때잖아. 그러니까 8x 제곱하고 8x 제곱분의 1이 같을 때죠. 그러면 이게 64 x 4제곱분의 1이니까 x 4제곱은 64분의 1 이때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x 제곱은 8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x는 지금 x가 양수예요. 그래서 플러스 2 루트 2분의 1이니까 4분의 루트 2가 됩니다. 따라서 요게 지금 a야. 그래서 a 플러스 m을 구하면 4분의 루트 2 플러스 4분의 9니까 4분의 9 플러스 루트 2.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네요. 자, 51번 두 실수 xy에 대해서 4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4x 플러스 y제곱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이건 이제 코시 슈바르츠 분식 문제인데, 지금 여기에 4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4x 플러스 y의 제곱보다 크다 같다. 이렇게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빈 가로에 무엇이 들어올 것인가? 여기가 지금 2x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이게 4x가 되려면 2를 곱해줘야 돼. 그다음에 y 제곱 y니까 여기는 그냥 1의 제곱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지.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5 가로 4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4x 플러스 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4x 제곱 플러스 y 제곱으로 나눠주면 4x 제곱 플러스 y 제곱분의 4x 플러스 y의 제곱이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최대값이 5. 이렇게 답을 구합니다. 자, 53번. fx는 절대값 3x-6에 대해서 방정식 fx는 0에 모든 실근의 곱을 구하시오. 자, 이거는 이제 fx하고 fx가 같아지는 x를 찾아달라. 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fx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자. fx의 그래프. 그럼 지금 0부터 4까지지. 그래서 0일 때 6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2일 때 0이 나오고 4일 때 6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자, 이게 이제 fx의 그래프야. 그럼 이제 fx를 그려봅니다. fx. 자, 중요 지점들을 쭉 대입을 해가지고 fx를 그려보자. 자, 0을 대입하면 6이에요. 그럼 6을 대입을 해. 6을 대입하면 12가 나옵니다. 그래서 0일 때 12. 자, 그 다음에 2를 대입을 하면 0이죠. 0을 대입하면 6 나오죠.
자, 그리고 4를 대입을 하면 6이 나오고 6을 대입하면 다시 12가 나오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1을 한번 대입해 보자. 1을. 자, 1 대입하면 3이 나오잖아요. 여기는 지금 2가 나올 수 있는 숫자가 필요해. 2가 나올 수 있는 숫자가. 그러면 2는 언제 나오냐면 네. 3분의 4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3분의 8하고 3분의 8이 아니고 어, 3분의 7 아니네. 3분의 8이네. 자, 3분의 4를 대입했을 때하고 3분의 8을 대입했을 때 2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3분의 4가 여기 있죠. 3분의 4. 그래서 3분의 4를 대입하면 2가 나와요. 근데 2를 넣으면 0이 돼요. 그래서 3분의 4일 때 0. 그리고 3분의 8일 때도 0.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하고 fx하고의 이제 교점을 찾아야 돼. 자, 그럼 fx를 다시 한번 그려보자. 그럼 fx는 0일 때 6, 그 다음에 2일 때 0, 그리고 4일 때 6이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모든 실근의 곱을 구하시오. 그러면 교점이 4번 나오는데 이 네 교점의 x좌표들을 구해가지고 그거를 다 곱해달라. 지금 그런 얘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지금 여기 이 직선을 1번식이라고 합시다. 1번. 그 다음에 여기 이 직선을 2번. 알겠죠? 그리고 여기 이 빨간 직선을 이걸 3번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제 1번하고 3번, 2번하고 3번하고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요 교점의 좌표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보면 x는 2를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잖아요. 그 대칭의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나머지 두 점의 좌표를 계산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1번식부터 이제 하나씩 해봅시다. 1번식. 그럼 1번식은 y절편이 10이에요. y절편 10이고 기울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얘는 그러니까 지금 0,12하고 그 다음에 3분의 4,0하고 여기를 지나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기울기를 계산을 해보면 x끼리 뺀 것분에 3분의 4 빼기 0 그리고 0에서 12를 빼니까 마이너스 12 그러면 기울기가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9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y절편이 10이니까 y는 마이너스 9x 플러스 12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이제 2번식을 봅시다. 2번식은 3분의 4, 0하고 2,6하고 지나가고 있어요. 그럼 기울기를 계산을 해보면 2 마이너스 3분의 4분의 6 마이너스 0 그러면 이게 6 빼기 4 2분의 18 그래가지고 기울기가 9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6을 지나고 있죠. 그래서 y 마이너스 6은 9 가로 x 마이너스 2 그러면 y는 9x 마이너스 18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제 3번식을 계산을 해보자. 그럼 이거는 지금 0,6과 2,0을 지나고 있어요. 그러면 기울기가 2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3 그리고 0,6이 y절편이니까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1과 3에서 자, 요걸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9x 플러스 12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6x는 마이너스 6이 돼서 x는 1이 나오네요. 그러면 이거는 1,3이야. 자, 이제 2와 3에서 그러면 9x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6. 자, 그러면 12x는 18이니까 x가 2분의 3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2분의 3, 2분의 3을 대입을 해보면은 2분의 9, 2분의 10이니까 다시 2분의 3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지금 이게 1이야, 1. 여기가 1, 그리고 여기가 2분의 3이야. 그럼 이게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가 얼마가 될 거냐면 2분의 3에서 2 가려면 2분의 1 가잖아요. 다시 2분의 1 가니까 2분의 5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여기 교점은 얼마가 되냐면 3이 된다는 얘기야. 응?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이고 그러니까 이게 3 대칭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 모든 실근이 1과 2분의 3과 2분의 5와 3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모두 곱하시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4분의 45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네, 답이 1번이에요. 자, 54번. 도집합 x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y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에 대해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f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각 모든 x 이무의 두 원소 x1, x2에 대해서 fx1은 fx2이면 x1은 x2이다. 모든 x의 원소 x에 대해서 f-x는 마이너스 fx이다. 자, 가조건의 대우를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x1이 x2가 아니면 fx1은 fx2가 아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쏘는 애가 다르면 맞는 애가 다르다. 한 번 맞은 애는 또 쏘면 안 된다. 이게 1대1 함수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함수가 1대1 함수여야 한다. 그리고 이제 모든 x에 대해서 f-x는 마이너스 fx. 그러니까 예를 들면 f-2는 마이너스 f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 2가 갈 곳은 2가 가는 곳에 마이너스를 붙인 곳으로 무조건 가야 돼요. 그러니까 F2가 2가 결정이 되면 마이너스 2는 자동 결정이라는 얘기야. 예. 보호를 반대로 하는 수로 반드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x에서 y로 지금 함수를 만드는데 음. 자, 지금 1과 2가 결정이 되면은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은 이 자동 결정이에요. 부호가 반대인 수로 무조건 가야 된단 말이지. 예. 그래서 그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은 따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1과 2가 결정되면 자동 결정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부호가 반대인 수로 가기 때문에 1이나 2가 0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0으로 가버리면 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도 또 0으로 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1대1 함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0은 안 되고 나머지 숫자들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게 마이너스 3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이 마이너스 3으로 갔다. 그럼 마이너스 1은 플러스 3으로 가야 되는데 3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3은 갈 수가 없는 거야. 요거는 이제 그래 갈 수가 없는 거고 1, 2는. 그래서 1, 2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 이 넷 중에서 하나씩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1이 선택할 수 있는 걸 생각해 보면 1은 네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네 가지. 그래서 1이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1이나 1이나 2로 선택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1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을 선택하면 마이너스 1이 자동으로 1을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2가 선택할 때는 이제 그 절대값 1이 있는 곳은 선택을 못하죠. 그럼 2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이 마이너스 1을 선택을 하고 2가 마이너스 1을 선택을 했다고 하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은 자동 결정이란 말이야. 마이너스 1은 1로 가야 되고, 네, 마이너스 2는 2로 가야 되죠. 자동 결정이야. 그럼 이제 0이 남는데 0은 이제 나머지 중에서 아무 데나 선택을 해도 돼요. 그러면 0은 0으로 가도 되고 0은 마이너스 3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0은 선택권이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 왜냐면은 다른 숫자들은 1과 2가 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가 다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0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야. 자, 그래서 총 몇 가지가 나오냐면 16가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54번은 답이 5번이 되겠다. 자, 55번. fx는 0이 아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이다. 0이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플러스 2fx분의 1은 3x를 만족할 때 fa는 f-a인 실수 a에 대한 100a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풀 거냐면 일단 x에다가 a를 대입해 보세요. x에다가 a를 대입을 해. 그러면 FA 플러스 2FA분의 1은 3A 이런 식이 성립이 되지. 그 다음에 X에다가 A분의 1을 대입을 하세요. 그러면 FA분의 1 플러스 2FA는 A분의 3 이런 식이 성립이 되죠. 그러면 아래식에다가 2를 곱해가지고 빼서 FA를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아래식에다 이제 2를 곱하면 4FA 플러스 2FA분의 1은 A분의 6 이렇게 나오니까 자 FA 플러스 2FA분의 1은 3A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빼면은 마이너스 3FA는 3A 마이너스 A분의 6이니까 그래서 FA가 뭐가 나왔느냐 FA가 마이너스 A 플러스 A분의 2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F-A는 A-A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FA하고 F-A가 서로 같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A분의 2하고 A-A분의 2가 서로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주면 2A가 A분의 4니까 2A 제곱은 4가 돼서 A 제곱은 2가 나옵니다. 따라서 100A 제곱은 200이다. 네,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자, 60번. F는 X에서 Y로의 함수고 G는 Y에서 X로의 함수인데 합성함수 G 서클 F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거는 지금 F를 먼저 적용을 하고 그리고 G를 나중에 적용했다 이런 얘기지. 자, 그런데 F는 X에서 Y로의 함수고 그 다음에 G는 Y에서 X로의 함수야. 자, 그럴 때 G 서클 F는 개수가 몇 개인가?
그럼 우리가 G서클 F를 예를 들어서 H라고 하면 있잖아요. H는 어디서 어디로 가는 함수야? 네, X에서 그냥 X로 가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X에서 X로의 함수의 개수를 계산해라 이 말이야. 이거는 지금 그 1대1 대응 이런 게 아니잖아요. 1대1 함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함수의 개수예요. 그래서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 함수의 개수이기 때문에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5개, 2도 5개, 3도 5개. 그래서 5의 5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답이 1번이야. 자, 64번 f1x는 fx, fn 플러스 1x는 fn 승 x. 그럼 여기서 fn 승 x라는 것은 f를 n제곱했다는 게 아니라 n번 합성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F1은 2인데 F3은 I, 항등함수가 돼요. 그럴 때 역함수를 G라고 할 때 G11, G11, 3을 구하셔. 자, 그러면은 지금 X에서 X로의 함수. 자, 이게 지금 F입니다. 근데 1, 2, 3이 있는데 1이 2로 가요. 그런데 이 함수를 3번을 합성을 시켰더니 항등이 나와. 그러면 F를 3번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항등이 나왔다는 건 처음에 시작한 곳이 마지막 끝난 곳으로 쭉 연결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니까 지금 전부 1은 2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1에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1로 끝날 수 있도록 이 중간 화살표를 만들어줘라 이런 얘기야. 그럼 만약에 2가 1로 가버리면, 그죠? 2가 1로 가버리면 1은 2로 가잖아. 그러면 1에서 1로 끝날 수가 없죠. 그래서 2는 3으로 가야 되고 3은 1로 가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함수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2가 3으로 가고 3은 1로 가는 거야. 자, 3은 1로 가고 2는 3으로 가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1에서 시작을 했죠. 그러면 2, 3 거쳐서 다시 1에서 끝나. 2에서 시작하면 2에서 끝나고 3에서 시작하면 3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찾고 있는 F라는 함수가 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찾고 있는 함수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F를 반대로 뒤집은 게 역함수 G잖아. 그러면 G를 한번 그려봐요. G를. 자, G는 F를 반대로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G를 또 그려봐야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가면 1은 3으로 가고 2는 1로 가고 3은 2로 가죠. 요게 G야. 알겠지? 자, 여기 이 G에서 이제 G 10승 1과 G 11승 3을 계산을 해야 돼요. 자, G 10승 1을 계산하려면 G 1승 1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규칙성을 찾아야 돼. 그럼 G 1승 1은 1은 3으로 갔지. 자, G 2승 1. 그러면 3이 어디로 갔느냐? 2로 갔어요. G 3승 1. 2는 어디로 갔느냐? 1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3이 1이 반복되는 거야. 그러면 G 10승 1은 뭐냐? 이거는 10이라는 거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수야. 그러면 나머지가 1인수는 G1이랑 같아요. 그래서 얘는 3이 됩니다. 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G11, 3을 봅시다. G11, 3을 보려면 G1승 3부터 계산을 해서 규칙성을 찾는 거야. 그러면 1승 3은 2로 가고 2승 3은 자 2는 1로 가죠. 3승 3은 자 1은 3으로 가. 그럼 이렇게 갔을 때 G11승 3은 얼마냐? 자, 11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1이 돼요. 자, 이렇게 규칙성을 찾는 거야. 따라서 G10승 1과 G11승 3을 더하면은 답은 4가 나옵니다. 3번이네. 자, 65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의 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는데 fx는 x-3 또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 이때 f의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의미 아닌 실수 a, b에 대해서 좌표 평면
해서 점 A, B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역함수가 존재하려면은 1대1 대응이 되어야 하고 1대1 대응이 되려면 선을 세로로 그리든 가로로 그리든 한 점에서 만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fx의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x가 0보다 작으면 x-3이 돼요. 3을 대입하면은 0이 나와. 3,0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이렇게 되는 직선이야. 그런데 이제 여기에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그 이 이차함수가 여기를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요렇게 그려져야 이게 1대1 대응이 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 이차함수는 첫 번째 3,0을 지나가야 됩니다. 자, 3,0을 지나는 조건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칭축이 3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축이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3보다 오른쪽에 대칭축이 생기면 꼭지점이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대칭축이 3 왼쪽으로 존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3,0을 지나야 되니까 3을 대입하면 0이 나와요. 그러면 9-3a 플러스 b는 0이다. 자, 이런 식의 성립됩니다. 그래서 b는 3a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의미 아닌 실수 a, b라고 그러기 때문에 a, b는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그리고 대칭축이 3 이하야 돼. 대칭축을 구하는 공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죠.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1분의 마이너스 a, 이게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이거를 풀면 a가 6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b는 3a-9에서 b가 0 이상이어야 되니까 3a-9는 0 이상해서 a는 3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도형의 길이를 구하려고 하는 도형은 b는 3a-9라는 직선인데 a의 범위가 3 이상 6 이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직선을 우리가 그려보면 얘가 3을 대입하면 0 나오죠. 3,0. 그리고 6을 대입하면 6,9가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선분이 되는 거예요. A축, B축. 그래서 이 도형의 길이 그러면 3,0과 6,9 사이의 길이기 때문에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9의 제곱 그러면 루트 90이 나와서 답이 3루트 10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69번 함수의 일반적 성질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1번 y는 fx가 항등함수이면 fx는 x이다. 그렇죠. 항등함수면은 y는 x잖아요. 이거 맞습니다. 항등함수를 i라고 할 때 두 함수 f와 g가 f는 i이고 g는 i이면 f는 g다.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을 쏘는 거야. 어. 그래서 f는 i, g는 i이면 f는 g인가요? 이게 이제 항등함수 i라고 하더라도 정의역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의역이 모든 실수 이렇게 나왔으면 f하고 g는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정의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f는 항등함수인데 f는 정의역이 1, 2, 3. 그래서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 항등함수일 수 있고 g는 4, 5, 6. 그래서 4, 5, 6에서 4, 5, 6으로 가는 항등함수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2번은 정의역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같다고 할 수는 없어요. 네, 틀렸습니다. 3번 도함수 fg가 각각 y는 fx, y는 gx일 때 f는 g이면
항상 fx는 gx이다. 자, 이것도 f는 g라고 하는 게 f하고 g의 식이 같으면 함수도 같은 함수냐? 이것도 뭐냐면 정의역을 바꿀 수 있어요. 식이 같다고 같은 함수라고 할 수가 없어. 정의역을 어떻게 그러니까 x에다 넣을 수 있는 숫자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다르게 정해 넣어 버리면은 식이 같아도 다른 함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같다고 할 수는 없다. 틀렸다. 정의역의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해서 fx1과 fx2가 같으면 x1은 x2일 때 함수 f는 1대1 함수이다. 이거는 이, 이, 이 명제의 대우를 만들면 x1이 x2가 아니면 fx1이 fx2가 아니다. 그거는 1대1 함수의 정의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정의의 대우를 지금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얘기다. 5번 정의역의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해서 x1이 x2보다 작으면 fx1이 fx2보다 크다. 이고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은 집합이면 함수 f의 역함수 f 인버스가 존재한다. 자, 5번을 보면은 큰 숫자를 대입하면 작은 값이 나온다. 그럼 이거는 항상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함수라는 거예요. 항상 아래로 내려. 큰 숫자를 넣을수록 작아져요. 그런데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아요. 그러니까 y의 범위를 100%다 사용했다는 얘기지. 공역이 주어져 있는 y 범위고 치역이 실제로 사용한 y 범위. 이게 서로 같다는 것은 y를 100% 이용을 했다는 거야. 그럼 이거는 1대1 대응이죠.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4번, 5번이 되겠어요.